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YG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일단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자체가 언론에서 보면 이거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해외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세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까? 우리나라가 상속세율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압도적으로요? 네. 1등, 2등 거의 1, 2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세율 자체는 50%, 최고 세율은 50%고요. 일본이 1위, 55%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어떤 집안 얘기해 주셨던 것도 사실은 일본하고의 케이스니까 세율은 거의 비슷한데 맞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1, 2위 다툴 정도로.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 방식 때문에 또 이제 세금이 나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자, 일본이 55%, 우리나라가 50%인데, 자,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20개. 우리나라 만약에 이게 50%가 부동산 같은 게 아니라 주식이다. 이걸 물려받는 사람이 최대 주주다. 보통 최대 주주죠. 뭐 가족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중소기업이 돌아가고 나시면은 이제 자녀분에게 최대 주주로 해서 가게 되면 할증이 돼요. 소득세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율에는 할증이 된다. 할증이 붙어요. 그거는 20%가 붙어서 이런 경우는 50%가 최대 세율이었는데 20% 할증돼서 60%가 돼서 일본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50%의 20%니까 결과적으로 상속세율은 60%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00억을 물려받으면 나한테는 40억밖에 안 떨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100억 원어치의 지분이었다면은 40억 원어치의 지분만 가지고 회사를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그것만 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은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1등! 역시 글로벌 1등, 뭘 해도 1등. 네. 그 일본이랑 뭐 한국을까지도 포함을 해서 OECD 그냥 평균적인 상속세율은요, 보통 한 15%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 네. 우리나라는 50%. 그러니까 이건 최고 세율 기준으로.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뭐 물려받는 금액 얼마 안 되면 또 세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압도적으로 높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상상을 좀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때는 당연히 배 아파하고 차라리 그냥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해외 나가서 이민 가서 물려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런 세금이 없어요. 상속, 증여, 뭐 양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전에 예를 들면은 60억이라는 100억 자산 중에 뭐 60억을 세금으로 내는데 내고. 싱가포르로 내가 다 이주를 해버리면은 거기 가서는 60억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를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 세금 망명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예전에 스웨덴에서 이케아 창업자가 그렇게 세금 망명을 갔대요. 스위스로. 회사는 네덜란드인가? 법인 바꾸고 개인적으로는 스위스로 아예 이주를 해버렸다고. 세금이 적은 것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출국세, 국적 포기세, 뭐 이름은 같은 하나예요. 너가 만약에 한국에서 재산 갖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은 한국 떠나는 시점에 세금 내고 가라고 하는 이제 세금 제도가 2018년도인가부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네? 그냥 갖고 있던 거 그 당시에서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바로 뭐 25% 가까이 됩니다. 20%, 30% 뭐 이렇게 됩니다. 양도를 안 하면요? 안 한 것도 양도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냥. 자, 너가 부동산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 상태로 해외에 나가네. 그럼 주식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신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떠나는 날 세금 다 내고 가. 라는 제도가 있죠. 근데 그게 양도세율이 상속세율보다는 낮지 않나요? 상속세율보다는 낮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다 팔고 가는 걸로 보자. 팔아서 세금 내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사실상 이민 가는 것도 사실은 또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게 더 유리하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이민 갔을 때 또 어떤 게 또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것도 볼 테니까. 맞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상속세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그룹 총수 일가도 그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뭐 삼성물산 지분이라든지 몇 개 또 블록딜 하면서 이게 또 많이 알려졌잖아요. 혹시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 지분을 좀 넘겨야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요즘에는요. 뭐 회사 지분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상속세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본인들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요.
현금으로 뭐 50%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상속세를 내는데 네.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정작. 이 부동산 때문에 상속세가 나왔는데 이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파는 거랑 세금을 내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 거랑 당연히 손해보면서 파는 경우가 많겠죠. 그게 재벌까지 안 가더라도 네, 부동산으로 보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일부를 팔아서 네. 세금을 내거나 네. 근데 사실 뭐 삼성물산 정도 되면은 시장에서 누구든 그 주식을 사려고 하겠습니다만 네. 가족 법인인데 이 주식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 비상장 어디 뭐 그냥 제조업 공장 하는 회사면 네.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또 부동산 역시 내가 살 집은 분명히 이제 필요한데 네. 근데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다고 팔 수는 없고 아니면은 세금 내려고 이거 팔고 좁은 집으로 가거나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현실에 처해진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마찬가지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그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도 대출 받아서 세금 내고 상속세 내고. 그러니까 이거 가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아 맞다. 이거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이 책 우리 김철훈 세무사님 이 책 네. 쓰셨는데 그래서 고수사 이 책은 저기예요. 초보 사업자분들 맞습니다. 1년 차에서 막 한 5년 차 네. 이런 분들이 좀 유용하게 보실 만한 책인데 그런 분들도 일단 회사가 커져서 맞습니다. 자영업이 커져서 세금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사실은 좋은 거고 네.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증여랑 상속이 또 고민된다 그래서 선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증여는 일단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좀 자식들에게 넘겨놓자라는 예. 거고 상속은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가보자 이런 네. 거고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많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달라요.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적으로는. 근데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요. 뭐 10년 이내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 10년 이내에 사망을 했을 때는 이 미리 증여한 부분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었는데 네. 증여 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좀 적거든요. 좀 적게 받아서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할 때는 그 부모님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건강 상태를. 그래서 이분이 10년 넘게 일반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이 들면은 증여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보통 연락이 오는 경우가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의 선고를 듣고 이제 얼마 안 남을 것 같으니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네네. 이 상황에서 빨리 내가 증여를 하는 게 낫겠느냐, 나눠줄 걸 아니면 상속을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경우라면은 저는 상속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예, 네. 반대로 본인도 젊고 오래 살 거고 한 3, 40대 되고 그리고 자녀도 뭐 한 이제 10대 뭐 아니면 어린이 이런 경우라면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네. 재산이 한 2, 30억 있어. 자녀들한테 뭐 한 미래를 좀 준비해 놓으라고 네. 한 5억, 5억 이렇게 주고 싶어. 그러면 네. 요거는 이제 증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7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셨으면은 네. 그러니까 증여보다는 그냥 나중에 상속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제 플랜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자식 입장에서는 뭐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 그래도 좀 조금이라도 좀 일찍 주세요. 네. 주실 거면 일찍 주세요. 제가 뭐 투자라도 하거나 뭐 사업이라도 좀 하게. 네. 그래서 뭔가 사전 증여 막 이런 걸 또 원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무사로서의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뭐 사는 게 세금이 모든 거에 이제 주된 결정 요인이 아니잖아요. 네.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이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거보다 난 미리 받고 싶어 하고요, 네. 보통.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말고도 내가 자녀한테 세금이 적게 나와요, 미리 주시는 게 말씀드려도 내가 줬다가 이제 자녀가 증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것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안 놔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재산 많으신 분들은 네. 할부로 증여를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방에 다 주면 또 이게 사람 마음이 아무리 자식 새끼라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분할해서 네. 뭐 한 20년에 나눠서 내가 주겠다. 네, 그렇죠. 이번 설이나 추석 때 오는 거 봐서 막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것도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합니다. 그 조건부 증여라고 해가지고요. 조건부 증여. 예. 뭐 쓰는 거예요? 씁니다. 서약. 뭐 한 달에 뭐 2번 이상 찾아온다. 이런 거 안 지켰을 때는 다시 증여를 뭐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증여를 반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아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금융회사들도 신탁이라든지 이런 네. 상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이게 그런 데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신탁 자녀한테 바로 뭐 넘어갈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이 갈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나 죽은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좀 뭐 간단하게라도 좀 알려주신다면은. 네. 일단 증여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10년마다 배우자한테는 6억을 줘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을 줘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배우자 6억이 예.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오, 그래요? 배우자한테 6억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6억을 또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5천만 원도 역시 네. 10년마다 5천만 원씩.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물론 여기서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이 아니라 2천이에요. 2천. 네. 그래서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증여하고, 20살 됐을 때 5천만 원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우자한테는 6억을 증여하고, 10년 있다 6억을 증여하고, 10년 있다 6억을 증여해도 세금은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는 어떤 게 조금 상식적인 절세입니까? 네, 상속세 같은 경우는요, 내가 건강하다. 조금 전 증여세랑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 내가 건강한 경우라면은 10년 이상 살 것 같다 하면은 지금 사전 증여를 하는 게 10년 때 리셋이 되니까는 상속세에도 도움이 되고, 증여세에도 도움이 되고요. 일부씩 증여를 사전에.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납세,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의 이제 상속을 재산을 받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아내한테 세금만큼을 남겨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금 금액만큼 가져가고 예. 자녀한테는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이제 물려주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때는 자식들 상속세를 내주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는 그 상속재산을 받는 도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제일 크다고 그랬죠. 네.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되고요. 그런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5억까지. 30억까지. 금액이 커질 때. 예. 네. 30억까지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그만큼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다 자녀들한테 줘요. 그럼 자녀들은 세금 나오게 되겠죠? 내야 될 게 있겠죠? 이것까지도 어머니가 그냥 다 내줘 버리면 세금이 안 나올 수 있겠죠. 상속받은 돈으로 세금을 내준다고요? 네. 제가 조금 그것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상 증여인데 상속세만큼은 예. 그렇게 안 보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세는 너희 상속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내야 되는 연대납부 의무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니까. 맞습니다. 내 가족이 내야 될 세금도 내가 내주면은 그냥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서 상속을 받으면 네. 이 중에 세금을 요 사람이 내든 요 사람이 내든 이 사람이 내든 하나로 퉁친다. 맞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죠. 요거는 하여튼간 저도 많이 이제 돈을 벌어서 자식들한테 수백억을 물려주는 아빠로 돼서 이런 걸 또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